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배출했지 않냐 이런 얘기 서슴없이 했다니까. 정말 잘못된 교육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뜨겁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자꾸 강로 늘방 난리예요. 육군은 이야 우리 그 육군 자르려고 징벌적인 편제 조정이냐 개편이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공군하고 해군은요? 아니 통상 네. 말하면서 무슨 네. 그 호랑이 만들고 상어를 만들고 뭐 그 발톱 사나운 독수리를 만들고 이게 사관학교예요. 육해공군 사관학교인데 뭐 적당하게 무슨 오리 만들려고 그러냐. 물에서도 놀고 땅에서도 기어다니고 급할 때는 살짝 날기도 하고 이런 어정쩡한 거 만들려고 딱 하는 거 그러네요. 이렇게 비판. 딱 오리네 진짜. 그런데 네. 아니 학교 통합한다고 무슨 그 교육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내가 처음으로 국방부에 근무한 게 소련 갓달구 젊은 시절인데 가보니까 언어가 달라. 육해 공군이 같은 사무실에 모여서 첫 근무를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아, 그래요? 그렇게 문화가 달라요. 신기하네요. 신기해. 정말 한국어 안 쓰고 각자 공군 언어 쓰고 해군 언어 쓰고 육군 언어를 써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사관학교인데, 그쵸? 오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이 문제를 좀. 이 문제를 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 일반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연구하신 군의 전문가 김광진 장군 지금 숙명여대 석좌 교수로 계시죠.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예. 바쁘셔. 네. 사관학교 통합 문제로 여기서 저기서 세미나하고 할 때 또 토론하시고 뭐 얘기하시고 하는데 어디선 또 그죠? 한 매도 맞는 것 같고 어디선 박수도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어떠세요? 네, 뭐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쟁점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나 군에서 관심이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얘기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 또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또 그런 좋은 주제를 나누게 돼서 정말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 김광진 장군님은 이제 정치학 박사, 공군 사관학교 출신. 네, 공군 출신이시고 육군 출신. 언어가 지금 괜찮으신가? 오늘 둘이 이제 보면 대립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해군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워낙에 합리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는 일 잘 안 해요. 육군이요? 아니면 아니 사관? 물리적인 싸움 말고 이런 거 가지고 별로 네. 안 토론 싸워. 이렇게 안 하세요? 말싸움 이제 같은 거. 토론을 하지. 예. 원리에 관한 문제지 뭐 어느 한쪽 입장을 가지고 내게 옳소 당신 틀렸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젊은 생도 시절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젊은 생도 시절에는 왕성하실 때 혈기 왕성했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그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 건물 지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썬크 네이비, 그 해군을 격침시켜라 이런 말이 써 있는데 내가 생도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쟁 심리 때문에 어느 나라 사관학교나 그런 심리가 있긴 합니다. 아이고 지금 뭐 기억도 생생하네. 성동원도 동대문 운동장에서 네. 가을이 되면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해요. 옛날에 그런 게 그냥 저쪽을 향해서 포를 쏘고 난리야 응원석에서. 옛날에 진짜 항상 체육대회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텔레비에 듣고 맞습니다. 그래서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에 가서 뭐 자기 사관학교가 만약에 게임에서 졌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한 듯한 그런 거의 분위기. 전쟁이야. 네, 예. 그렇구나.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밖에서만 재밌었습니다. 전투 못지 않네요. 그런 시절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사관학교를 통합하자 하니까 단호히 반대하는 육군들 다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그랬던 경쟁 시절을 이제 통합해서 다 이제 뭉쳐서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는 단일 군복 아래 왜 세 개의 심장이 따로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관학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관학교 체육대도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폐해가 많았던 거죠. 이렇게 그 전쟁하는 분위기였고 그것이 뭐 군 안에서 생도들 간의 상호 교육이나 또 그런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고 봐서 없어진 것처럼 아마도 자꾸 이렇게 통합이나 그런 관점 쪽으로 변화되어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독자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으로 인한 그런 상호 간의 어떤 경제, 과도한 경제 이런 것들은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것도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946년 해방 직후에 네. 남조선 경비대 사관학교로
이제 사관학교 모태가 생겼어요. 그 뒤로 쭉 많은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뭐, 군종, 그러니까 각 육해 공군, 이기주의라는 것을 뭐, 거의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군끼리는 또 있어. 그거 뭐 아니라고 굳고 뭐 부정할 필요는 없지. 있죠? 군끼리 당연히 있겠죠. 예. 아이, 그렇잖아요. 예산을 할 따위도 우리가 더 가지고 예, 간다. 예, 우리가 예. 주도권을 갖는다. 어? 뭐 높은 지위에 그 합동부대에 가면 우리가 지휘관을 한다. 뭐 이런 거 되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순환적으로 보직도 돌려야 된다는 말도 있고, 예산도 서로 이렇게 타군의 예산을 고려해서 결정하려는 그런 심리, 이런 것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복이면 다 그냥 뭐 친구일 것 같죠? 네. 그것도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 삼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는 게 육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나 이상해. 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네. 육군을 단죄하기 위해서 네. 육군 이제 네가 알렸다. 해서 통합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육사의 문제를 지금 그럼 왜 크게 생각하는 그럴까, 그 거죠. 사람들은? 육군 자기 중심의 무슨, 뭐 하여튼 무슨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육사. 있는 거야. 실제 그것도 아닌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뭐 군 생활의 상당 부분을 이제 3군이 같이 있는 국방부 또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눈에 띄는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찾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외부에서 볼 때 그럴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추정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불법 비상기업. 네. 이때 그때 참가한 놈들이 장군들이 전부 대부분 육사 출신. 육군이야, 예. 육군. 이게 뭐가 있어? 확실히 있어. 세 번의 맞아요. 쿠데타가 전부 육군이 했어. 맞아요. 국민의 시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그걸 것 부정할 같아요. 수 없잖아. 그러면 쟤네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뭔가 뒤집어 풀려는 이 반동 기질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반란도 서슴치 않는. 그러면은 뭔가 의식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분명히 뭐가 있어. 이거 싹 없애야 돼. 통합해가지고.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믿는 거 아닌가? 나 이 생각이 든다, 이 말. 뭐 공식적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그 거론이 안 되고 있으나 이제 우리 사실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예, 솔직하게. 그런 심리가 배경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뭐 권고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유는 되지 않고 이제 합동성이라든지 또 교육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것도 얘기를 포장할 하고 때 있습니다. 그래. 역시 반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성의 문제,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군 편중 현상. 그 사실이잖아. 일단 숫자가 많은데. 네, 핵심적인 얘기는 안 되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해가고 있잖아요. 네, 네. 아, 자꾸 무슨 앞으로 그 병역, 입영 자원이 주니까 뭐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실제 본질은 그거야. 육군이 다 차지하고 니네들끼리 모든 주도권 행사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통합해가지고 물타기를 해야 돼. 육군만 갖고 있는 뭐 프레스티지로 느끼고 있는 거 싹 물을 빼야 돼. 이거 아닌가? 지금 뭐 그런 심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구나. 그래도 우리가 사관학교 통합 이슈가 이제 처음은 아니고 2010년에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사관학교 통합을 강력히 반대했던 것이 이제 해군하고 공군 쪽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반대가 이제 왜 뒤집어졌어요, 지금은? 예, 그 당시 반대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 통합이라는 사관학교 통합이 단순히 교육적인 관점의 통합이 아니었고 그 상부지휘 구조 통합 개편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갔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이 볼 때는 이게 통합군으로 가는 전조였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 군 통합이라는 관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사관학교 통합의 반대로 나타났던 거였고요. 근데 지금은 정부나 또 권고안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군 통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관학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 이것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 이 성화합의 이슈는 어떤 그 군 통합이라는 컨셉과는 별도로 지금 군을 어떻게 재설계하고 좀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장교를 키워낼 것이냐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에서 2010년과는 확실히 다른 쟁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통합군 얘기해갖고 육군 싹 독식하는 군구점 만들까봐 겁나가지고. 그때 2010년에 해공군이
기를 쓰고 반대를 반대했구나.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육군 징벌적인 그 개편이라 생각해갖고 육군이 나서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징벌이라 볼 수도 있으나 이렇게 그런 문제제기 한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독식이라든지 뭐 군통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예 초장부터 이제 군을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좀 바꿔서 완화시키고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독수리 발톱이면은 굉장히 날카로울 텐데. 우리가 사관학교를 다닐 때 같아. 예. 그랬는데 이란 내에 있는 테헤란 주재 그 미국 대사관에 인질이 50몇 명인가 갇혀가지고 이란에 인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해오라고 대통령이 노벨대 받았어. 그랬더니 보내긴 보냈는데 육군, 해군, 공군이 다 같이 합동작전으로. 근데 완전히 쪽팔린 실패작으로 끝났어. 그래요? 서로 통신도 잘 안 돼. 네, 서로 언어가 달라. 작전 컨셉도 달라. 그래갖고 사막에서 막 헬기가 떨어진 미군. 네? 그 나뒹굴고 또 안개가 끼는데 헬기가 가다가 자기네 비행기를 들이받아. 안 보이니까 안개. 그래가지고 더 큰 문제는 안에 비밀 자료까지 놓고 도망을 와요.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이란이 흔들면서 이놈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미국선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합동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언제? 6개국 1980년. 80년대 그때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그렇구나. 예. 굉장히 오래된 문제. 이란 혁명 직후였는데 이게 미국의 실패 사례였죠. 네. 그래가지고 법이 하나 생기죠. 네, 그렇죠. 네. 무슨 법이에요? 이게 골드워터 니콜스 법이라고 합동성 육해공군 따로 놓으면 절대 안 돼 이놈들 하고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데 골드워터 니콜스 법의 우선이. 그래가지고 합동군으로 근무하는 육해공군이 함께 근무하는데 거치지 않으면 장군 안 시켜. 지금도 그 전통 있죠. 네,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이 이제 1986년에 대표적인 이 문민 통제와 합동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이제 그 민간 관료인 국방장관이 사실상 군 통수 체계에 정점에 서게 되고 이 군 합동성 차원에서도 육해공군 참모총장보다 합참의장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합동성을 정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급하려면 합동교육 받아야 되고 근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합동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준 교육이 됐고요. 86년이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죠.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랬고요. 예. 미국이 그때의 이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 큰 변화를 줬고 그래서 80년에 이란에서는 큰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91년 걸프 전쟁에서 미국이 큰 성공을 거둘 때는 뭐 이 법안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86년대 우리나라에 전두환 씨가 집권을 할 때인데 그분도 육사 출신이잖아요. 육군에서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집권을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자꾸 육군만이 문제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재작년 비상계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육군의 독식을 막아야 되고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3군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거나 그러면 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시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으로서는. 왜냐면 워낙 육군에서 많은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3사가 통합이 되면 또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네. 역사적인 과오 때문에 네. 통합을 한다. 네. 그러면 뭐 합동으로 또 반란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지금 더 효율적이겠네. 그렇죠.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을 한다 그러면 누구만야 쉬쉬해가지고 했는데 맞아요. 야 너 하늘 지키고 있어 너 바다 지키고 있어 우리가 때려잡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게 꼭 학교 통합하고 이거 관계 있는 거예요? 쿠데타 방지는 사실 학교 통합은 오히려 쿠데타 방지에 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예, 그나마도 이 군 간의 협동, 견제가 되어야 쉬쉬하는 것도 있을 테고 불법적인 행동이 좀 상호 견제가 되는데 합쳐지면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신의 문제지 이런 물리적인 이 개편이 핵심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헌법적 가치라든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이 이제 군이 얼마나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런 장교가 나오느냐 뭐 이게 이제 관점이고요. 지금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 주로 쟁점이 될 만한 게 이제 합동성 분야인데 육해공사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충분히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고 그 합동성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좀 요즘의 현대적인 군대에서는 이게 융합되고 보다 많은 영역에 대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관학교 통합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